네, 안녕하세요. 혼다 주식 TV입니다. 9월 13일, 14일 이 화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전일 월요일은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걸렀고요. 컨디션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간편하게나마 테슬라, 텐센트, 바이두 등 이렇게 주요한 종목들의 시황을 체크하는 영상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세이브로라는 국내의 증권 정보 포털에 따르면요. 우선 카테고리를 규정한 것은 보관 규모 9월 13일 기준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 보관 금액의 상위 종목들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순이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가 1위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 3개월 기준했을 때 일봉 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6월 말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7월 장세였다고 하면요. 7월 말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720달러 선에서 좀 막혔던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8월 하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런 조금 규모가 이제 범위가 넓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테슬라였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화권의 주요 종목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부분 궁금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가 중국 쪽의 종목이 부진하고 테슬라 역시도 이 뉴욕 증시의 부진적인 전반적인 그런 부진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근 5거래일은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거래일이라 해서 기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밑꼬리가 길게 달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은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도 상당히 있다.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란 걸 방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테슬라 최근 뉴스는 이 부분은 제가 헤드라인을 HTS를 토대로 한번 최근 뉴스를 묶어 표로 만든 것인데요. 지난 11일 토요일 중국 내 모델 Y의 판매 가격이 1,552달러 수준 인상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3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급난을 극복하고 전기차 생산을 최대 한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8월에 중국 생산 차량 판매 대수는 44,264대를 기록했고, 이는 전월 대비 34%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읽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는 이 테슬라의 실행력이 뛰어날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목표 주가인 3,000달러 이룰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눈에 띄었던 이 기사는요. 테슬라 토요타 spar with Ford UAW over EV Electric Vehicles Tax Bill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와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세제 지원안 추진,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도요타가 제외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밑에 중화권의 로컬 뉴스에서 테슬라 관련한 뉴스 어떤 게 있나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영미권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MIT에서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자율주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이 운전자들의 이 집중력을 하락시키는, 집중력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콩 시장 기준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보관 금액이 이런 순이었습니다. 감봉 리튬, 텐센트 홀딩스, 그 다음에 ETF, 이제 ETF가 될 것인데, 글로벌 X의 차이나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일 것이고요. BYD,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인 BYD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다 주식 TV에서 많이 다루는 이 바이두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관심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역시 규모를 상당히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3위 수준, 홍콩 시장에서도 33위 수준인 이게 보면은 1,705만 달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고요. 이 BYD보다도 10분의 1, 그러니까 BYD가 1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관 금액으로 기준하면은 이 바이두의 10배가 되는 것이 BYD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텐센트 일봉 차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텐센트 역시 중화권의 이제 규제 강화라는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섹터의 플랫폼 기업들의 조정과 함께 움직임을 가지면서 특히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낙폭을 더 키우게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낮은 지점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텐센트가 어느 정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최근까지 흐름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8월 하순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최근 5거래일 기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역시 중국 당국발 규제 이슈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이두 역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20일 이평선에서 이날 장에서 20일 이평선에 걸치는 모습으로 이 하락한 모습이 텐센트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지난 8일에 나왔던 중국 중앙정부의 중앙선전부 국가신문 출판서를 비롯한 이 다수의 행정부처가 텐센트나 네디즈 등 이 중국의 일부 게임사들을 소집을 해서요. 게임 계정, 임대 행위, 게임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 등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이라고는 하지만 강력한 비평과 비판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지난주 중반, 후반에 홍콩 증시에 상당히 부진이 되는 그런 재료로 소화가 됐고, 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이두 역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단신을 보게 되면 Tencent and Alibaba pledge to open up apps to competitors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그렇게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open up, 열어야 된다. 앱을 열어준다는 것인데요. 경쟁사에도 자신들의 링크를 통해서 경쟁사의 앱을 링크해서 통과해서 갈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야 한다고 중국 당국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서약을 한다. 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China regulated ask Tencent 이 같은 논조의 헤드라인이 될 것이고요. 중국 로컬 역시도 관련된 웨이신, 도인, 타오바오, 위챗, 바이트댄스의 도인, 그 다음에 타오바오는 알리바바의 관련된 브랜드. 이제 앱들이 이제부터는 해야 될지도 모른다. 서로 연관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지도 모른다. 경쟁사의 링크를 개방을 해서 경쟁사들의 이제 플랫폼으로도 갈 수 있게 플랫폼 간에 서로 개방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하나의 단신은요, 텐센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QQ 메타버스라는 상표, 그런 브랜드의 상표를 이제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텐센트처럼 주가가 중국 당국발 규제라는 우려, 그런 부분을 토대로 종목 자체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냈던 것이 최근 3개월의 흐름이었고요. 8월 말부터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고,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도 나왔지만 역시 최근 5거래일 기준 중국 당국발의 게임 시장 규제,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역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자극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터진 가운데 주가가 갭다운한 후에 하락했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바이두가 시장에서 많이 침체되고 그 다음에 소외가 되다 보니까요. 거래량 자체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종목 자체에는 악재가 없다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단을 상당히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바이두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렇게 탄탄하게 주가가 하단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이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종목 관련된 최근에 동향 소식은 없어서 조금 특이한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헤드라인만 쭉 붙여봤습니다. 펑파이 신문
이제 봉황망, 네디즈 신문, 그 다음에 텐센트 등 자신들의 의견을 붙이면서요, 이 바이두라는 종목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가 상당히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과학기술의 바이두, 그래야지만이 바이두의 미래가 있다. 바이두의 로봇 콰이파오, 이 로봇택시의 플랫폼은 상상의 공간. 2030년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40% 넘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는 헤드라인. 그 다음에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할 수 있을까? 등유회니까 올라가다, 달에 올라갈까? Go to the moon, 뭐, 그 다음, go to the moon, 뭐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부가 엄청난 성공 궤도 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이제 스마트 웨어러블을 갖춘 바이두의, 바이두 맵은, 바이두 지도는 그래서 위치를 추적하는 스마트 위치 추적 장치 기술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게 그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갈고 닦았다. 뭐 음지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새로운 도모의 꿈을 꿨던 바이두인데 레벨 4라는 것에서 레벨 5로 가는 야망을 품고 있는 바이두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바이두의 그런 차량 제조, 전기차, 스마트카 제조는 아주 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이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나왔던 뉴스가 되겠습니다. 텐센트에서 또 이날 다뤘는데요. 뭐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종목 리포트 내놓고 바이두 아폴로의 성과가 상당히 그런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성과를 드러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고, 조금 심층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두의 최근 동향 나온 기사는 없었지만, 여러 매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중국 시장에서도 이 바이두라는 종목, 자율주행, 그 다음에 자율주행 스마트카, 그 다음에 로봇택시, 로봇 콰이파오 여러 가지 그런 자율주행 사업에 관련해서 바이두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의 국내 투자자들 흐름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헝루이 메디슨, 이제 항서제약, 이제 China Tourism Group Duty Free Corporation 해서 이것은 중국 중국의 면세점 프랜차이즈 1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BYD는 홍콩과 중국 본토에 같이 동시에 상장돼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BYD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4위, 거의 1위를 잘 놓치지 않고 고수했던 마오타이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고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서 현재 4위로 내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봉 리튬 역시 중국의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원자재의 리튬 제작하는 이 감봉 리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위권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국내 증시,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은요, 이 2020년 연말쯤 4분기 정도에 진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렇게 기사를 조금 많이 냈던 것을 제가 예전 기억을 더듬었을 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어쩌다 어쩌다 물렸다 보니까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맞으면서 이 주가는 한때 97 위안까지 올랐었던 주가인데요.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 부분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부분, 뭐 그렇게 주요 특정 섹터로 중국 당국이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상하게 의심이 드는 이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섹터만 콕톡 꼬집어서 일부러 이렇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 정도로 탁 집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섹터 중심으로 이렇게 중화권의 종목들이 조정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번 달 들면서 그래도 한번 빨간색이 나오면서 반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TG 면세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면세점 프랜차이즈 1위가 되는 CTG 면세점.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코로나 전국이었던 2020년 당시 4월부터 고개를 치켜들면서 반등하는 기조 보이면서요. 쭉 올라갔다가 이제 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까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역시도 이 높은 지점에서 투자를 조금 확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기조가 나오면서 여행이 확대되고 면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요. 다시 반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항서제약보다는 이 당국발 규제라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낙폭은 조금 더 제한이 되긴 했지만 역시나 고점에서 403 위안에서 역시 떨어지면서 상당히 낙폭을 키운 것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Democrats release details of proposed tax increase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보고 있는 거 전반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5.5%포인트 올리면서 2,300조 원의 확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큰 정부의 기조상 이렇게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이 증세를 하면서요, 큰 정부의 기조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부자 증세 상세안 공개한다. 미국의 민주당 최상위 1%의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안을 공개했다. 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쪽의 경제를 한번 체크하면요. 이 부분은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데 9월 14일 오후에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장을 마치고 나온 기사이고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탄능유엔 차이,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녹색 저탄소 발전의 이제 도로에 대해서 가는 길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13일 오전에 얘기가 했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뉴스를 붙이면서 9월 14일 오후 밤에 이렇게 뉴스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 에너지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9월 14일 역시 밤에 나온 기사, 중국 전역에 676곳, 6곳의 그런 행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676개의 현에서, 전체 현에서 이 옥상에 설치하는 분포식의 태양광 발전이 될 것이고, 개발의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시진핑 주석 얘기 나오고 나서 친환경으로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행정부처 두 곳에서 발표를 했다. 사교육 기관들에서 종업원들, 그러니까 사교육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주요 종목들, 상장된 종목들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에 이르렀었는데요. 예를 들어 뉴 오리엔탈이 있었고 하웨일라이 뭐 그런 식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관련된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입법안을, 법령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의 마이 종목, 역시 사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동팡, 뉴 오리엔탈이 사업 추가 조정에 주가가 급락했다. 9월 14일자 오전 기사, 신동팡 온라인이 K12,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년들의 단위가 633이 될 것이니까요. 12학년, 초, 중, 고등학교, 입시 관련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12 관련한 온라인 사업 폐쇄 결정했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 주가는 이 악재를 소화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이시에 관련된 부분이, 역시나 약속을 잡아서 이제 면담을 했다. 중점 기업들과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确实加强网络游戏管理, 인터넷 게임 관리에 대해서 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규제, 게임 시장 규제, 친환경, 이제 중국 당국의 친환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부분,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섹터 단위를 볼 수 있었던 중국 경제 뉴스 간단하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빠르게 올리고요. 이제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버벅이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컨디션을 회복하면은 조금 더 진심성의껏 집중을 하고서 좋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